안녕하세요. 필름 카메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먼입니다. 오늘은 필름 카메라 애호가들과 클래식 카메라에 관심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필름 카메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컨텐츠는 100만원 이상의 수동 필름 카메라 추천 영상입니다. 100만원 이상 수동 필름 카메라 하면 바로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라이카가 빠질 수 없겠는데요. 첫 번째 카메라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라이카 R 시리즈 중에 R6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에 출시한 R6는 카메라 R 시리즈 중에서 전통적인 수동식 필름 카메라 라인업에 속하며 견고한 만듦새와 뛰어난 광학 성능으로 유명합니다. 참고로 R6.2 모델은 셔터 스피드가 2000분의 1초로 좀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R6고요. 셔터 스피드가 1000분의 1초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뭐 R6.2가 더 최신 버전이고 더 괜찮겠죠. R6는 SLR 카메라여서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그대로의 상을 뷰파인더로 보여주므로 촬영될 결과물과 거의 동일한 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M 렌즈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SLR 바디에 들어가는 렌즈하고 M 렌즈, 레인지 파인더에 있는 렌즈는 무게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무겁습니다. R 시리즈 전자식 바디는 아무래도 고장 났을 때 고치기가 약간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100% 기계식 바디인 이 R6나 R6.2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추천 카메라는 동시에 소개하면서 비교 설명드릴 텐데 라이카 M 시리즈 중에서 제가 경험한 M3, 그다음에 M2, 그다음에 M6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클래식 카메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아이템들이죠. 100만 원 이상 수동 필름 카메라 추천 두 번째 카메라는 바로 라이카 M3 모델입니다. 1954년에서 1966년에 출시된 이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 역사에서 아이코닉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많은 필름 카메라 애호가들에게 가장 완벽한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3는 지금까지도 사진 촬영 기술과 미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카메라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헤리티지를 현 시대에 전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특유의 디자인과 내구성인데요. M3는 견고한 금속 바디와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진 작가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디자인은 현재도 많은 라이카 카메라의 기본 골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리적인 내구성과 아름다움은 현대 카메라 디자인에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학 품질입니다. M3는 뛰어난 렌즈와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요소의 조화로운 결합을 대표합니다. 라이카의 렌즈는 주미룩스, 주미크론, 엘마, 주미타 등 다양한 렌즈가 있지만 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렌즈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고 지금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이는 향후 모든 카메라 제조사들에게 고품질 광학 제품을 만드는 기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수동 메커니즘의 상징성입니다. 이 카메라는 수동 조작 중심의 설계로 사진 작가가 더 많은 통제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한 컷을 찍더라도 셔터 스피드, 조리개 여러 가지 통제된 모습으로 찍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한 컷 한 컷 신중하게 찍을 수 있다라고 해서 더 많은 통제력을 갖도록 해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 메커니즘의 상징성이 이 M3로부터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필름으로 패션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순식간에 대여섯 롤은 기본으로 찍습니다. 그런데 M3를 내가 손에 쥐고 찍을 때는 한 컷 한 컷 아무래도 소중하고 정교하게 생각을 해서 찍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든지 패션 사진의 거장이었던 리차드 아베돈이 데일리로 사용했던 카메라가 라이카 M3였습니다. 스냅샷 문화와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사진 촬영 방식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로 인해서요. M3 특징 중에 하나가 셔터 카운트에 있습니다. 와인딩을 쫙 하면 이제 셔터가 한 칸씩 한 칸씩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스프를 뺐다가 끼면은 인제 여기가 리셋이 됩니다. 필름을 장전하고 나면은 저절로 인제 제로화가 되는 거죠. 0이 돼서 이제부터 카운팅을 다시 세는 거죠. M3가 초기 버전인데 이런 게 있는데
M2 같은 경우는 가격도 물론 좀 저렴하게 출시가 됐어요, 이거보다는. 요거는 스프를 뺐다가 다시 끼운다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손톱으로 돌려줘야 돼요. 클릭해서 제로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수동 리셋 기능이다. M3와 M2의 차이점 중에 제가 아쉬운 점이, M2는 요거, M3는 자동으로 되는데 요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 대신 뷰파인더가 또 시원시원해요. 당시에 마르낙 시리즈 보면은 뷰파인더가 굉장히 작은 것이 단점이었고, 뷰파인더 이중 합치 창과 프레이밍 창이 구분돼 있다라는 거, 그게 단점이었는데, 이거는 한 창으로 프레이밍을 하면서 이중 합치도 할 수 있는 시원시원한 0.91 배율입니다. 50mm 화각에 아주 적합합니다. 35mm는 사실 불편합니다. 화각을 넘어서 버리고요. 그래서 앙리까리띠 에베르슨도 50mm 화각을 주로 썼기 때문에 M3가 맞았던 거죠. M2 같은 경우는 0.72 배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5mm 화각에 뛰어나고, 요거는 50mm 화각에 적합하다. M2를 한번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35mm 화각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M2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수동 리셋이 된다는 거. 만약 자동 리셋이었으면 M3를 아마 팔지 않았을까. 35mm 화각을 주로 쓰는 저에게는 손이 더 갔는데, M3가 주는 그 기계적 조작감은 손맛이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1957년에서 67년 동안 출시가 됐고, 35mm 렌즈를 주로 쓰는 보도 및 다큐멘터리 사진가에게 적합합니다. 실용적인 빈티지 레인지 바인더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출계는 M3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M2도 노출계는 따로 없어요. 콜드슈에다가 끼워서 노출계를 보는 그런 옵션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노출계가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할 때는 꼭 폰출계나 외부 노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M6입니다. 지금은 이제 올드 렌즈, 주미크론 2.0 올드 렌즈를 지금 끼운 상태고요. M2와 M3의 단점을 보완한 M6입니다. 이게 바로 1984년에서 1998년까지 출시된 그런 카메라였고, M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내장 노출계가 장착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편리했죠. M3나 M2는 노출계가 없어서 불편했다면, M6는 노출계가 있어서 촬영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 TTL이라고 해서 이제 TTL 플래시 측광 기능이 없었던 그런 카메라인데, 1998년부터는 TTL 버전이 2002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M6 TTL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TTL 플래시 측광 기능이 추가된 모델입니다. 그게 뭐냐면, 플래시를 장착하면은 플래시하고 카메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적정량의 광량을 플래시해 주는 거죠. 이 논 TTL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플래시를 사용 못 하느냐, 이것도 핫슈거든요. 핫슈가 있기 때문에 M2나 M3는 얘가 핫슈가 아니라 콜드슈예요. 접점이 없습니다. 수동 플래시는 사용 가능하지만 TL 기능이 가능한 그런 거는 안 된다. M6 TTL은 라이카 SF 시리즈나 매츠의 TTL 지원 플래시, SCA 어댑터를 사용했던 그런 것들과 호환이 가능했습니다. M6는 현대적 기능, 노출기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클래식한 감성을 동시에 가진 모델로서, 그래서 아마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 비쌉니다. 최근에 또 M6가 복각이 됐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모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함께 필름 카메라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카메라입니다. 프레임 카운터 역시 자동 리셋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뷰파인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72, 0.85, 0.58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5mm 서부터 해서 사용 가능할 수 있고요. 더 와이드한 걸 원하시면 0.58 배율을 쓰시면 되고요. 가격대로 보면은 M2가 제일 싸고요. M3 그다음에 M6가 그중에서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가 중요하죠. 라이카 렌즈도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비싼 렌즈들이 많아서 학창 시절 때는 M6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M 시리즈 자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M 시리즈는 저한테 학생 신분으로서는 그냥 주얼리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괜찮아요. 라이카만의 주는 렌즈와의 조합과 이 정교한 조작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카 시리즈는 마무리 짓고요. 다섯 번째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스웨덴의 브랜드 하셀브라드입니다. 6x6 포맷의 중형 카메라를 대표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필름 매거진 뒤쪽에 있고, 렌즈 있고, 그다음에 이 뷰파인더는 위에 있고, 이 몸통이 카메라 되겠죠. 이런 교체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시스템인 모듈식 디자인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웨이스트 레벨 형태로
쓸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이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좌우 반전돼 갖고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대로 보이는 뷰파인더입니다. 주로 이제 패션 사진 찍을 때 이걸 끼워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스트 레벨로 쓸 때는 이렇게, 이거는 아이 레벨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요거를 이제 바꿔 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거진을 이쪽에는 흑백, 또 다른 매거진에는 또 칼라, 그때그때 유용하게 촬영할 수 있게끔 있고, 렌즈는 당연히 여러 가지 렌즈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 표준 렌즈를 쓰고 있고요. 모듈 형태로 돼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부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큰 특징이겠습니다. 다양한 촬영 환경과 목적에 맞춰 카메라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프로 사진 작가들에게 필수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칼 자이즈 렌즈와의 협업을 통해 생산된 렌즈는 탁월한 해상력, 콘트라스트, 색 재현을 자랑합니다. 이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요구하는 광고, 패션, 인물 사진 분야에서 하셀브라드를 선호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풍경, 인물 사진 등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독특한 중형 필름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 풍경 사진 작가죠. 영국 출신의 마이클 캐년, 어빙펜, 리차드 아베돈 패션 사진 작가도 이 카메라를 주력으로 많이 썼고요. 견고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카메라죠. 자, 마지막으로 콘탁스 T3를 소개합니다. 콘탁스 T3는 2001년에 출시된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티타늄 바디의 컴팩트 카메라로 우아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합니다. 칼자이즈, 역시 칼자이즈 조나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35mm f2.8 렌즈가 장착되어 있어서 색감과 해상력이 뛰어나고 자동 초점 AF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매력적이어서 여행이나 일상 촬영에 적합한 카메라입니다. 유명 셀럽, 연예인들이 워낙 많이 사용해서 더 유명해진 카메라이기도 하죠. 이 카메라의 단점은 워낙 인기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비교적 높은 가격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거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샀긴 했지만 이 카메라로서 이 돈 주고 이거를 사야 되나 싶은 거는 좀 그래요. 추천드리지만 부담스럽다. 많이 들고 다니려고 샀는데 사실 많이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스날까 봐요. 또 다른 단점이 있어요. 작고 전자식으로 디자인되어서 직관적인 조작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손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뭘 이렇게 돌리고 뭐 하고 이러는 게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만 괜찮다면 지금 이 순간도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그런 제품이라는 점에서 재테크로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당시에 T3가 출시된 이후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고급 필름 카메라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이 콘탁스 T3는 필름 카메라의 매력을 잘 보여준 마지막 명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3는 필름 카메라의 정수와 정밀함을 상징하는 모델로 필름 사진 애호가들에게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00만 원 이상에 판매하는 카메라들 중 라이카 R6, 라이카 M 시리즈와 하셀블라드 500cm 그리고 콘탁스 T3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동 필름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값비싼 장비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의도, 촬영 과정의 경험, 예술적 표현의 깊이와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필름 카메라는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개성 있고 독창적인 결과물이 있어서 심적으로도 만족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값비싼 수동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통해 무엇을 표현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어느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생각과 의도를 어떻게 사진으로 메시지를 표현하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100만 원대 이상 수동 필름 카메라 추천 컨텐츠는 마무리되었고요. 여러분의 필름 사진 생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카메라 이외에도 사용해 보시고 추천해 주시고 싶은 카메라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 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